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지난 1월 20일이었죠. 코로나19의 첫 확진자로 시작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모두가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개인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호흡기 감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호흡기 감염, 그러니까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랄까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네. 호흡기라 하면 우리가 상부 기도, 하부 기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요. 네. 상부 기도는 코부터 시작해서 목을 거쳐서 성대, 우리가 말을 하는 성대까지 내려가는 걸 상부 기도라고 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상부 기도염, 즉 상기도염, 다른 말로는 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기. 예. 그래서 시작은 코와 목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코와 목에서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우연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내 코와 목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소위 증식을 하게 되고, 네. 일정 숫자가 증식을 하면은 세포가 깨지면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 코와 내 목에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면 감기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점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호흡기 감염병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치료약도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발전을 인류가 이루었지만 소위 병원균과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야외에는, 이게 야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단지 사람한테 건너오지 않는다 뿐이고요. 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앓는 병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병도 이제 인수공통감염병에 코로나19가 속하게 되는 것인데, 네.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자꾸 야생에 있는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방역 대응과 함께 개인의 위생 관리,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인데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마스크와 손 씻기가 계속 강조가 되는 건 그래도 각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네, 일반인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의사하고 호흡기 질환을 평생 봤지만 네. 특별히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손 씻고 꼭 필요한 곳에는 마스크를 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을 가지고 아무데나 만지지 마라. 손을 그러니까, 가지고 아무데나 만지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손을 만지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만졌던 어떤 물질에 어떤 데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얼굴로 올라가면서 그 예. 바이러스가 나의 코와 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no touch isolation 테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손이 아무것도, 깨끗한 손이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수술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지금 위중한 시기에는 내 손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다. 어디든지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손 씻기, 마스크 쓰기와 더불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손으로 또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그 목표인데요. 네. 예, 특히 얼굴도 바이러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부 바이러스들은 눈을 통해서도 눈을 통해서도 예, 결막을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고글을 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의 결막, 코의 점막, 그다음에 내가 숨을 쉬는 입으로, 그러니까 뭘 먹고 이게 이제 들이마실 때 입도 뭐 벌리고 하니까 입을 통해서 네.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그게 들어가는 가장 흔한 게 손이에요. 손으로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입 주위를 만지면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정말 안 만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요. 마스크를 쓰는 또 하나의 장점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내 코와 입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직접 속으로 접촉을 만져야 하지 되니까. 않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또 손 얼굴에 안 대기 이런 것들은 늘 이제 당분간은 명심하고 다니셔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호흡기 감염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절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지금 외래 환자분을 저희는 늘 호흡기 환자를 보고 뭐 감기부터 뭐 폐결핵까지 다 감염 환자들을 보니까 네. 저희는 늘 마스크를 쓰도록 돼 있고 쓰고 진료를 하죠.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의료인인 내 자신이 환자들한테서 나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많이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권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실내외 모두 착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실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는 꼭 끼셔야 하고요. 예. 실외인 경우에는 조금씩들 떨어져 있으면 공기가 굉장히 빨리 순환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야외 집회 같이 밀집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세탁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일회용으로 써야 하는 게 맞다. 마스크 사용에 있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마스크가 정말 없으신 분들은 깨끗하게 세탁하고 말려서 쓰시는 것이 안 쓰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질이 성글기 때문에 진짜 바이러스는 다 통과를 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막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그 침방울에 섞여 침방울,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침방울은 제법 크니까 면 마스크에서도 걸릴 확률이 많죠. 네.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니시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권하는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시려고 애는 쓰셔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스크는 입에 닿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합니다. 이것도 일일이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깥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에 양쪽 그 귀 뒤쪽에 있는 거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스크를 벗어서 버리시려면 버리시고 뭐 세탁하려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숨 쉬고 다니는 동안에 이 마스크 앞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습니다. 네. 그 중에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세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내 손으로 다 만져버리면 만지고 난 다음에 손을 씻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 깜빡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얼굴에 들어오면 마스크를 낀 효과가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거죠. 오히려 그물같이 고기 잡는 네. 그물같이 이렇게 마스크에 다 모아놨다가 네. 한꺼번에 그렇겠네요.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마스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면으로 된 마스크에서부터 KF80, KF94, 우레탄 소재 마스크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은데 사실 지금은 구하기조차 좀 힘든데요. 이런 종류를 가리기보다는 일단 쓰는 게 중요하겠죠. 예, 저도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든데요. KF8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할 때는 KF94를 쓰고 미국 쪽에서 나온 N95, N95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래 쓰면 숨이 차서 건강한 사람도 숨이 차서 못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KF80 정도를 기준으로 하셔서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쭉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축축해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세균 감염의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럴 경우에는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축축하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예. 거기에서. 예,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가 축축해졌다면 버리셔야 하고요. 아, 여러 번 쓸 수 있는 면 마스크가 축축해지기 전에, 그런 경우는 축축해지기 전에, 말리시거나 교환을 하거나. 사실 뭐, 한 두세 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려면은 축축해지기 전에 쓸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축축해졌다 하면, 세균이 자라날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축해지는 게 싫어서 손수건이나 휴지를 안에 끼워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숨쉬기가 힘들던데 이런 것도 효과가 떨어질까요? 그거는 제가 딱 꼬집어서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는 예. 힘들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역시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게 좀 나을 수는 있지만 굳이 그 안에 끼워 가지고 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마주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네, 대화를 나눌 때 사실은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남한테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예. 숨 쉴 때보다는 말을 내뱉을 때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일수록 오히려 더 마스크를 잘 쓰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도 얘기 나눌 때는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대화를 나눌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사용한 마스크를 보관할 때라든지 버릴 때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만일 내가 환자이거나 네. 또 꼭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병균이 좀 있을 것 같던 또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버릴 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균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물론 병원같이 따로 의료 폐기물을 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라도 노출되지 않게 누구라도 만지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서 버리시면 좋겠고요. 네. 비닐이 없으면 그냥 조그마한 신문지에다 싸서 그래서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 버려주시면 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원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근데 요즘 새삼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침이 많이 튀는구나 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침이 튀는 거리도 상당하던데요. 네, 우리 밥 먹다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민망스럽게도 이제 음식물이 좀 튀는 것을 어쩌다가 경험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도 이제 침이 많이 튑니다. 보이지 않지만 튀는 건가요? 튑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아주 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뒷배경을 새까맣게 하고 네. 말을 하는 것을 찍으면요. 조명을 잘 해서 찍으면 끊임없이 침방울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하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멀리 날아가죠. 예, 2m 기본으로 날아가고요. 네. 예, 9m, 8m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한번 마음 먹고 재채기를 세게 하면 8m, 9m 날아간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동영상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정말 옷소매로 가리고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늘 손수건을 갖고 다닙니다만 네. 사실은 재채기가 갑자기 나올 때는 손수건 꺼낼 틈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가려서 옷소매로. 예, 네. 하셔야 됩니다. 손 씻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으로 전해지는 오염과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그만큼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다행히 이제 우리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가보면 다 세면대가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분위기는 다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비누가 없는 데가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비누 없이 손을 씻으면 30초가 아니라 1분을 씻어도 세균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아, 예, 그렇고 꼭 물로만 씻을 때는요? 네, 안 됩니다. 꼭 세정제를 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은 꼭 이제 좀 유념을 해주시고 네.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우리가 손을 씻고 나면 손을
닦는 그 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지를 먼저 뽑아서 내 손을 닦고 그 휴지를 갖고 수도꼭지를 눌러서 물을 잠궈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손 다 닦고 나중에 수도꼭지를 닫는 순간 그 수도꼭지에 묻어있을 수 있는 균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휴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정석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정석을 감안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면역력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노약자 분들이 사실 신경을 쓰고 또 긴장을 하실 겁니다. 노약자 이 면역력에 대한 말씀도 좀 전해주신다면요. 이 면역은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유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적으로 면역 결핍이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지만 각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면역이 다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항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면역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 특효약, 정말 어떤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하시고 평소에 운동으로 몸 관리하고 하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거, 그러나 가장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것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불안감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 초기에는 좀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진 면도 없지 않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건강한 분들은 이 병에 걸려도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폐렴이 걸려도 폐렴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으세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의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백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독감이 무섭다 하지만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0.05%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코로나19도 그와 같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면 1%가 아니라 또다시 한참 밑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독감을 겁내는 정도의 겁만 내도 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다. 가급적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서로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 들었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